다들 집합. 이등병 이수연은 구령대 아래에서 재빨리 뛰어나와 정렬했다. 그녀의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다 타버린 여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여군 교육대 훈련소는 남군 훈련소와 비교해 더 작고 좁았지만 차가운 규율만큼은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했다. 눈은 똑바로 뜨고 정신 안 차릴 거야. 소대장 이마윤 중사는 거칠게 외쳤고 12명의 여군 훈련병들은 일제히 자세를 고쳤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이수연이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 고등학교 시절 육상부였다는 말처럼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야, 거기. 수연인가? 너 몸매 좋다. 누군가가 뒤에서 툭 내뱉은 말이었다. 조용한 대기 중에도 또렷하게 들렸다.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훈련병 신분으로 말대답은 금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은 터였다. 처음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몸매 좋다는 말이 어쩌면 자랑이어야 하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수치심만 남았다. 몸매 좋네. 여군은 참 보기 좋다니까. 어디 여자 하나 있으니 훈련소가 밝아지네. 그 말들 속에 담긴 본심을 알기에 수연은 그저 조용히 치아를 앙다물었다. 점호가 끝난 저녁 침상 위에 누운 수연은 작고 검은 수첩을 꺼냈다. 훈련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뒀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젠가는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7월 14일. 하사 김도현이 식사 후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여군이 이래서 좋다니까. 웃으며 말했다. 나만 웃지 못했다. 7월 15일. 훈련 중 도현 하사가 내 허리 라인을 따라 시선을 내렸다. 군복이 아까운 몸매네. 옆에 있던 윤선아도 들었다. 이등병 수연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었다. 아버지는 소방관,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다. 어린 시절부터 강단 있는 엄마의 영향으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군대였다. 하지만 막상 입대한 군대는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규율과 명예보다 우선하는 건 눈치였고 전우회보다는 침묵이 덕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라는 이유로 조롱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야, 수연. 오늘 좀 기분 나빴지? 훈련이 끝난 저녁 같은 내무반에 있던 김지혜 이병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수연보다 2주 먼저 입대한 선임 훈련병이었다. 괜찮아. 수연이 대답했다. 근데 말야 그냥 좀 넘어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피곤해진다. 지혜는 말끝을 흐리며 수연의 팔을 토닥였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다. 나도 처음엔 열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날 밤 수연은 꿈을 꿨다. 제식 훈련 중 누군가가 뒤에서 가슴을 툭 쳤고 모두가 웃는 장면. 그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 있었고 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꿈은 악몽이었고 현실은 더 악몽 같았다. 다음 날. 비가 오락가락하던 오후. 복도에서 줄 맞춰 이동한다. 뛰어. 소대 인원이 내무반에서 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좁은 복도에서 하사 김도연이 수연의 바로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순간 수연은 느꼈다. 확실히 느꼈다. 손이 옆구리를 지나 가슴 쪽을 훑었다는 걸.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부딪혔네요. 김하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투.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그 장면. 하지만 그녀는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덮은 뒤 펜을 꾹 눌러쥐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슴이 있다는 게 죄일까? 그리고 다음 날 훈련 중 수연은 교관에게 지적을 받았다. 너 자꾸 딴 데 정신 팔려 있지? 똑바로 안 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욕, 침묵, 수치.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채 그녀는 오늘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다.
여군 이수연의 첫걸음 그리고 그녀의 기록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균열을 향한 조용한 첫 파열음이었다. 흙먼지가 거치는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기 직전의 정적 속에서 이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훈련병들이 아직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꾸벅거리고 있을 시간, 그녀는 침상 옆에 조심스레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전날 밤 그 고된 행군 후에도 그녀는 깨어 있었다. 조교 강철민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연 훈련병, 몸매 좋네. 이런 애가 군복 입으면 분위기 살지. 라고 말하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는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왜곡된 시선이 배어 있었다. 그날 수연은 다짐했다.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에 날짜를 적고 당시 상황과 강철민의 표정, 말투, 그때 주변에 있던 동기들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증거는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기억은 증거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 수연은 그걸 믿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무기가 될 것이라고. 그날 오전 훈련은 개인 사격술 훈련이었다. 훈련장은 이미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뿌연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수연은 귀에 꽂힌 귀마개와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소총을 들고 자세를 잡았다. 강철민 조교는 사격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여군 뒤에 바짝 붙어 허리를 손으로 밀었다. 수연 훈련병, 허리 더 내려. 자세 무너졌잖아. 이래서 여군들은 안 된다는 거야. 주변의 남자 훈련병 몇이 소리 죽여 웃었다. 수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총구 너머 표적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기억해. 그리고 기록해. 사격이 끝난 뒤 수연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척하며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방금 있었던 일도 빠짐없이 적어 넣었다. 그녀의 손글씨는 점점 단단해졌다. 분노가 곧 힘이 되어 펜 끝에 실렸다. 며칠 뒤 내부 점호 시간. 중대장이 격려차 생활관을 둘러보던 도중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대위 계급장을 단 김지후 중대장은 여느 간부들과 달리 눈빛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 했다. 수연 훈련병, 요즘 훈련은 잘 따라오고 있나? 네, 중대장님. 목소리에 힘이 없네. 뭐 고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수연은 망설였다.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인사일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만 숙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장이 돌아간 뒤 생활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동기들은 저마다 취침 준비를 하며 일과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수연은 다시 그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 있었던 일도 김지후 대위의 눈빛도 마음속에 피어난 미세한 기대감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건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가는 생존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장이 아닌 식당에서 또 일이 벌어졌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던 수연은 갑작스레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여기 여군 나오셨네. 뭘 그렇게 벌벌 떨어? 누가 만지기라도 했냐? 말한 이는 같은 중대의 이진우 훈련병. 수연과 동기였지만 늘 그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던 자였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식판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런 농담이 통하는 분위기, 그 침묵과 묵인이 진짜 문제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밤 수첩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혔다. 이진우 훈련병 10월 14일 1217 식당줄. 여군 비하 발언. 주변 3명 웃음. 간부 없음. 그녀는 이제 이 수첩이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닌 이 병역 문화 속의 숨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의 기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갑작스레 부대 내에서 군 인권 교육이 시행되었다. 평소와 달리 전 장병이 참석해야 했고 강의실에는 외부 강사가 초빙되었다. 여성 인권 변호사라는 소개를 받은 강사의 강의가 시작되자 몇몇 남자 병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냥 예민한 애들 얘기 아냐? 요즘 여군들이 군대 다 망쳐.
속삭임이 돌았지만 수연은 강사의 한마디에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의 침묵은 또 다른 범죄를 키웁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존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기록한 것들이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체계에 대한 반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수연은 처음으로 김지후 중대장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중대장님, 시간 잠시 괜찮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지후 중대장은 수연의 요청에 의아했지만 흔쾌히 생활관 옆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훈련 도중, 또 생활관, 식당, 사격장 간부와 동기들에게 당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행들을 기록한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하나도 허위가 아닙니다. 김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트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였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겠죠. 하지만 전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지후는 그녀가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며칠 후 김지후 대위는 고민 끝에 여단 인권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내부 문제로 확대되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었지만 그는 수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곧바로 반작용이 왔다. 야, 이수연. 네가 인권 쪽에 뭔가 찔렀다며? 간부들 조사 들어오던데? 누가 그랬을까? 생활관 내부에는 불편한 기류가 퍼졌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분위기의 중심엔 수연이 있었다. 동기들은 조용히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잘 좀 넘어가지, 꼭 이렇게 일을 키워야 했냐? 너 때문에 간부들이 날카로워졌잖아. 수연은 가만히 그 말들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그녀의 무기가 아니었다. 밤마다 수첩에 쓰던 문장은 이제 그녀의 말로 옮겨졌다. 불편해? 난 더 불편했어. 웃는 얼굴로 몸매 좋네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아무 일 없는 척 씻지도 못하고 손이 닿은 곳을 씻어내야 했어. 그런 걸 내가 참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말은 짧았지만 침묵은 길었다. 얼마 후 군단 본부 감찰관이 직접 부대를 찾았다. 여군 대상 성비위 실태 점검이라는 명목이었다. 그날 이후 간부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강철민 조교는 수연에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괜히 트집을 잡던 사소한 훈련 동작 하나하나도 이제는 조용히 넘겼다. 하지만 수연은 속지 않았다. 침묵은 사라졌지만 진실은 아직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 찾아왔다. 김지후 중대장이 그녀에게 조용히 불렀다. 이수연 훈련병 장교 면담을 요청한답니다. 본부대 인사참모부 쪽이야. 갑작스러운 호출에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조사가 아닌 새로운 전개라는 걸 직감했다. 본부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복을 갖춰 입은 중령 한 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자네가 이수연 훈련병인가? 네, 맞습니다. 난 자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군은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건 자네 같은 이들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군 내부 고충 처리 및 제도 개선 TF의 자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수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훈련병 신분으로 그것도 아직 전투복조차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 자신에게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수연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꺼냈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설계가 필요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혔다. 이 기록은 더는 내 분노를 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수연은 새로 받은 노트의 첫 장을 펼쳐 정자체로 글을 써내려갔다. 2024년 9월 8일. 내부 고충 처리 TF 자문단 첫 회의 참석. 중령 김정우 주재 하에 총 6인의 병사 간부 대표와 의견 교류. 나는 여성 병사 대표 자문으로 참가. 회의는 형식적일 줄 알았다. 보여주기식 발언 몇 마디 오가고 몇몇 간부가 적당히 고개 끄덕이다 끝나는. 하지만 회의는 수연의 예상을 벗어났다. 훈련 도중 여성 병사에게 너 몸매는 좋다는 말이 왜 문제냐고 생각하는 간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발언 하나로 병사는 일주일을 고통 속에 보냅니다. 웃으며 넘기는 게 유연한 게 아니에요. 웃으면 더합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에 긴 침묵을 남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몇몇 간부들이 조심스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김정우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자네 같은 병사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영영 모른 채 지나갔을 거야. TF 참여 이후 수연은 새로운 임무를 병행하게 되었다. 정기회의 참석은 물론이고 각 중대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작성, 사례 조사, 그리고 개선안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직장인 이상으로 바빠졌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어떤 간부는 뒷말을 했다. 병사가 뭔 회의에 나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또 어떤 동기는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자기 일도 하기 벅찬데 뭘 그렇게 나대는 거야? 영웅놀이라도 하냐? 수연은 이런 말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하나하나가 그녀가 맞서야 할 현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성희롱 언어 사용 시 경고 기록제였다. 훈련 중 나오는 은근한 말들 얼굴값 하네. 눈욕이 된다. 남자보다 난내 같은 말들을 듣고 넘기지 않도록 실명 기록 후 1차 경고, 2차는 정식 보고하는 시스템을 TF 회의에서 제시했다. 여군이 웃으며 넘기면 다들 괜찮은 줄 압니다. 웃는 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은 척 해야 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에 군단 인사과 소령이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말 인상 깊네요. 기록하겠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김정우 중령은 수연을 따로 불렀다. 이수연 병사, 지금 이 기록들 보고서로 정리해서 상부에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증거도 현장 목소리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1차 보고서 초안을 부탁하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형광등 아래 그녀는 타자기를 치듯 자판을 두드렸다. 제목 훈련소 내 여성 병사 성희롱 실태 및 개선 방향 보고서. 서문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이 보고서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더 많은 병사들이 인간답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간부들이 부끄러움 없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군이라는 공동체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보고서는 군단장 비서실을 통해 국방부에도 전달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수연은 단순히 훈련소 내부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과 구체적인 개선안은 상부를 움직였다. 곧 이어 수연은 장성급 회의에 참관 병사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이게 진짜인가요? 그래. 수연아. 이건 단순히 네 문제를 넘어서 군 전체가 주목하게 된 거야. 김지후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다 수연이. 수연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참을 수 없었고 그걸 말로 꺼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물결을 만들었다. 생활관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지나가듯 던지던 말들조차 조심스러워졌고 간부들은 청결 검열 외에도 심리상담, 생활환경 전수조사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동기들 몇몇도 다가왔다. 수연아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내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졌어.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아직 멀었어. 바꾸려면 더 걸릴 거야. 하지만 시작은 했잖아. 군단장 회의실은 수연이 지금껏 본 공간 중 가장 위압적인 장소였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국기, 반짝이는 계급장들, 그리고 강단에 줄지어 앉은 장성들. 그들 앞에서 병사인 자신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참관병 이수연 입장합니다. 그녀는 경례 후 조심스럽게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좌우로는 국방부 인권정책관, 여성인력정책팀장이 함께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주제는 곧 군 내부 성희롱 성차별 실태와 대응 방안으로 넘어갔다. 수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노트를 꺼냈다. 하지만 곧 중장 한 명이 수연 쪽을 힐끗 보며 말문을 열었다. 현장 병사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요즘 애들이 조금 예민한 건 아닐까요? 군은 원래 거칠고 단단한 조직인데 말입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수연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 다음 발언자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 해도 문제 제기가 이렇게까지 커진 건 어쩌면 우리가 감각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장군의 말이 끝난 뒤 국방부 여성인력정책팀장이 손을 들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이수연 병사가 오늘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각을 생생히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였다. 이수연 병사입니다. 저는 현재 훈련소 내 여성병사 대표로 내부 고충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고위 장성들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과 낯설미 담겨 있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단지 사건들이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시선이, 어떤 손짓이 병사들의 일상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를 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례 하나를 꺼냈다. 몸매 좋다는 말이 그냥 칭찬일 수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훈련복 입은 여군에게 옆에 동기 남군들 있는 자리에서 한다면요? 그 병사는 하루 종일 스스로의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훈련에 집중하기보다 시선을 피하려 애쓰게 됩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전투력 저하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왜 여자들만 문제냐는 말이 나오지만 똑같이 훈련받는 환경이라면 최소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발언이 끝나자 장군 한 명이 물었다. 병사 이수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나?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있습니다.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사이 더 많은 병사들이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이 군대가 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한두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장군 중 한 명은 입을 굳게 다물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장성 중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계급은 준장이었다. 수연 병사. 솔직히 말해 나도 처음엔 반감이 있었소. 하지만 오늘 자네 말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겠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군이 바뀌긴 해야 해. 그런데 그건 장군이 아니라 자네 같은 병사들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군. 수연의 이야기는 내부 뉴스레터를 통해 군단 전체에 전해졌다. 병사 이수연의 고백 그리고 시작된 변화. 그녀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다. 여군들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 말 대신 해줘서.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요즘 애들 너무 예민하네. 여자 병사 하나가 다 뒤집어 놓네. 심지어 고참 간부 중 몇 명은 대놓고 말했다. 군대가 무슨 토론장이냐?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기록장은 수십 건의 사례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그 기록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중대본부로 호출된 이수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껏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몸매 존내라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사무실 문을 열자 중대장 박준호 대위가 고개를 들었다. 평소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어렸다. 이 병장, 잠시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경례 후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대위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건에 대해 중령님이 알고 계시다. 순간 수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누가 중령님께 말씀을? 내가 보고했다. 그 말에 수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박 대위는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 흔한 농담이겠거니 했거든. 그런데 내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이 병장, 혹시 이번 일이 처음이었나?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박 대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래, 나도 눈치 못 챈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젠 그냥 넘기지 않겠다. 그의 말에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이 짧은 말들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군내 선고충 상담관실에서 수연은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펜을 쥔 손끝에서 전해지는 단단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했다. 이 기록은 단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들어올 후임들을 위한 것이다. 진술이 시작되자 더 많은 것들이 쏟아졌다. 선임병장 민호의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뿐 아니라 다른 여군들 역시 비슷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기에 진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다. 민호는 임시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되었고 헌병대의 내사가 시작되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일부 남군들은 수군거렸고 몇몇 친하게 수연을 피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지라는 말들이 뒤에서 오갔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변함없이 임무에 충실했고 오히려 더 꼿꼿하게 군복을 입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주변엔 묘한 경계와 동시에 존경의 눈빛이 함께 떠돌았다. 특히 후임 여군 병사 박은지와 기만하는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수연 병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가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왜? 수연이 물었다. 그동안 저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애들이 장난이겠거니 어차피 군대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병장님이 용기를 내신 거 보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냥 참기만 하면 안 되겠다고. 그 말을 들은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용기라기보다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요. 저희에겐 큰 힘이 돼요. 수연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성인지 교육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남군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부대장의 단호한 입장이 상황을 지탱해 주었다. 군대는 어느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특히 군복을 입은 동료를 모욕하는 행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지금도 고단한 일과를 마친 뒤 매일 밤 기록을 남겼다. 일기장에는 그날의 말과 함께 자신이 느낀 감정,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조용히 펜을 움직이던 수연은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 기록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나는 군인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무시나 농담거리로 줄어들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옷을 입은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나는 나답게 살아가겠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수연 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소영 중위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더 많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엔 말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그들은 더 교묘하게 덮으려 했어요. 정소영은 침묵했다. 그녀 역시 이군 조직의 은밀한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고발하면 가해자는 단체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곤 했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네. 처음 당한 날부터요. 날짜, 시간, 장소, 누구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녹음도 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다. 녹음까지?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다. 녹음된 파일 목록이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하나를 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몸매 괜찮네. 진짜 훈련소 꽃이야. 그런 말 좀 삼가시죠, 선배님. 아, 왜 칭찬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건 분명한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말투는 유쾌하게 위장돼 있었고 그 특유의 억양은 마치 농담처럼 들렸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였다고 하겠죠. 웃자고 한 말이라고. 수연은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는 하루하루 병들어갔어요. 웃을 수 없었고 훈련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정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연 하사. 이 기록들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수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하니까요. 나 말고도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뒤 정소영 중위는 상관인 박현철 소령에게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다. 그녀는 군내 인권감찰실과 연계된 루트로 이 사안을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 소령은 보고서를 받아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중위, 이건 무슨 의도야? 의도라니요, 소령님. 이건 명백한 성희롱 보고입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했고. 중위, 내가 순진해서 그래. 이거 올리면 하사는 물론이고 너도 타깃이 돼.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자는 겁니까? 박소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위에서는 대대 개편 얘기도 있고 분위기 복잡하잖아.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훈육할 테니까. 훈육이라는 단어에 정소영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건 결국 덮겠다는 의미였다. 말로는 훈육이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입막음이었다. 같은 시각 이수연 하사는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도 당했어, 언니. 병장 진아름이었다. 작은 체구에 늘 조용했던 후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는 더 심했어. 손을 대고 만지고 난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수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하고 있어. 그날 훈련 끝나고 내가 이상하게 침울했지.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진아름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어. 언니가 먼저 말해줘서. 나도 도울게. 내가 기억하는 것도 다 말할게. 며칠 후 정소영 중위와 이수연 하사는 군 인권감찰실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총 3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진술. 3년치 녹음 파일 12개의 메모장 기록, 7개의 녹화 영상. 보고서는 폭탄이었다. 단순한 내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식 감사가 예고됐고 육군본부에서도 조사관이 내려올 거라는 통보가 떨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부대 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퍼졌다. 쟤네 왜 저러는 거야? 분위기 깨게. 아니, 남자들이 좀 장난한 거 가지고 왜 난리냐고. 요즘 여군들은 다 그래. 유난 떨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병사들 사이에서 심지어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도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과 냉소가 시작됐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침상의 배신자라는 쪽지가 붙은 걸 발견하기도 했다. 정소영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조용히 사라지는 건 이제 끝이야. 그녀는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들은 말이 떠올랐다. 참아. 지나가. 괜히 나서지 마. 내가 다친다.
하지만 이젠 알았다. 침묵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걸. 이수연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고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팀이 도착했다. 정복을 단 조사관들이 긴장감 속에 부대에 들어섰다. 피해자들과의 면담이 시작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은 일시 대기 상태로 분리되었다. 부대장은 짙은 얼굴로 말했지만 이미 명확했다. 군 내부의 썩은 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수연이 훈련소 생활에 다시 적응하려고 애쓰던 그 무렵 내부의 균열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강한 척하던 선임들도 무관심하던 동기들도 조금씩 그녀의 변화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딘가 이전과는 달라진 수연.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선임의 부당한 지시에 예전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다. 야, 수연. 다시 싸가지 없어졌네. 박상미가 비꼬듯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수연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상미 선임?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였다. 박상미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 좀 보더니 달라졌네. 그날 이후 수연은 누군가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 시작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하은정 일병. 언제나 조용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 수연의 침상에 슬그머니 다가왔다. 이수연 일병 그 일기 말이야. 혹시 나중에 나도 볼 수 있을까? 수연은 놀란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은정은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상사한테. 그냥 가볍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계속 일부러. 근데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거 듣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에 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공감대를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 나한테 중요해. 꼭 기록해줘. 그날 밤 수연의 일기장은 이수연의 기록이 아닌 우리의 기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침묵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교육대대를 방문한 국방부 조사관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일과 후 갑작스러운 호출. 10명 남짓한 병사들이 소집되었다. 수연과 은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본 부대에서 성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 간단히 확인하려 합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무겁고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저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수연이었다. 훈련 중 상사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일병입니다. 조사관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준비한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그날은 야간 PT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하사의 구령 아래 정비를 하던 중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불필요하게 제 어깨와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제가 앉아 있을 때, 서 있는 자세일 때 항상 가까이 붙었습니다. 말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동안 적어온 내용을 정리한 A사 용지 10장을 건넸다. 조사관은 파일을 넘기며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진술이 아니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수연은 천천히 말했다. 제 뒤에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부대 안에서 여성 군인은 대상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순간 다른 이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은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부대는 뒤집혔다. 조사관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대대장은 모든 인원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수연을 직접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시선만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중에는 경계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응원의 눈빛도 분명 있었다. 잘했어. 하루는 한 중대장이 수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 너처럼 기록을 남긴 사람은 처음이야.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끝까지 밀어붙여. 내가 시작한 거잖아. 훈련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새 여군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상급자의 말을 녹음하거나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하긴 언제까지 침묵할 순 없지. 수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결심이 그 침묵의 연쇄를 끊어낸 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은 남아있었다. 너 조사관한테 무슨 말했냐? 어느 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중사 박민석이 다가와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이름까지 적었더라. 수연은 흔들림 없이 바라봤다. 당신이 한 일이니까요. 박민석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수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으시면 법적으로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겁주려면 늦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으니까. 그 말에 박민석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이후 군 내부 감사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몇몇 상사들은 직위 해제되었다. 국방부는 성인지 교육 강화 및 여군 보호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수연은 소령 김정현에게 불려갔다. 고생 많았어요, 이수연 일병.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턴 더 많은 시선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쓰겠습니다. 더 기록할 거예요. 김소령은 잠시 웃었다. 알겠어요. 나는 당신 같은 병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내가 무너졌던 그날이 이 부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너무 참기 힘든 날 입을 여는 것뿐이다. 이수연 중위는 아직 단 한숨도 쉬지 못했다. 내부 조사는 시작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김상도 상사는 평소의 느긋한 태도는커녕 며칠째 부대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군검찰이 개입하자 그제야 헌병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그깟 농담 한마디로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김 상사는 조사실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오히려 수연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군 수사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남자 군인들을 싸잡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냐며 헛소리를 이어갔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마주하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증거는 충분했다. 자신이 직접 모은 녹취와 영상, 그리고 그동안 동료 여군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말하지 못했던 증언들이 하나둘 그녀의 손에 모이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움직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 곁에는 이제 그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중령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여성 간호장교 박정미가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연 중위, 당신 덕분에 나도 이제야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박중령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수년 전 김 상사가 파견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시절 박중령 역시 비슷한 언행과 언어적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평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용히 넘기라는 말만 돌아왔다. 수연은 박중령의 진술을 들으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절감했다. 이건 단순히 김상도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야. 이건 체계적인 침묵과 묵인의 결과야.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와도 접촉했고 기자 출신 민간 인권 변호사인 정은채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며 법적 대응 방안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일보의 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수연 중위님,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실명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실을 정확히 담겠습니다. 잠시 고민했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알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인터뷰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녀는 증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피해를 받았던 동료들의 고통을 전했고 군이 여성 군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예를 제시했다. 며칠 뒤 기사가 실렸다. 여군에게 몸매 존내는 칭찬이 아니다. 그날 이후 바뀌기 시작한 부대 문화. 그 제목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SNS는 물론 포털 사이트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대에서 이런 일이. 정말 용기 있다. 응원합니다. 이런 일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군대는 변해야 한다. 수연은 댓글을 보며 잠시 울컥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지지가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존재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하나 인생 망치네. 여군이 문제야. 군대는 남자들만 있어야 해. 그녀는 그 댓글들에도 담담하게 대응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임을 알기에. 한편 김상도 상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군 검찰은 직무상 성희롱 및 협박, 보복 시도 혐의로 그를 정식 기소했다. 공식 재판은 육군본부 법정에서 열리게 되었고 수연은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바로 여성 군인 인권 개선 자문위원회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수연 중위, 현재 군 인권에 관한 당신의 활동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겠죠.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그녀는 강의도 시작했다. 장교 후보생들과 신임 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시간이었다. 성희롱이란 단어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그 불편함 속에 삽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강해져 있었다. 이수연은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참았던 분노, 눌러왔던 정의감, 묻혀있던 진실 모든 것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중대 전체 회의 자리에서 그녀가 꺼낸 한마디는 조용한 폭발과도 같았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다. 훈련소 시절부터 시작된 기록, 메모, 녹음, 상급자의 언행, 그리고 동료 여군이 털어놓은 증언까지 정리된 보고서였다. 조용하던 회의실이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대대장 김종권 중령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 일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동안 일부 간부들이 여군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대장님? 몸매 좋다는 말을 던지고 눈욕이 된다며 웃어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조용히 무너져갔습니다. 부사관 중 일부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중사 서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수연의 보고서에는 그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뒤 국방부 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했다. 수연의 고발은 군 내부의 신고 체계에서 묵살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로였다. 그녀는 민간 군인 인권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고 이미 언론 제보도 준비하고 있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전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수연이 인권조사관에게 말한 이 한마디는 조사단의 움직임을 더욱 촉진시켰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수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용기에 동료 여군 3명이 연이어 입을 열었다. 저도 기무실 훈련 당시 서중사에게 어깨를 강제로 주물러줬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도청장치를 붙이는 걸 봤어요. 여자 대기실 근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녹음된 음성이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조사는 몇 주간 계속되었고 대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일부 남군들은 눈치를 보며 여군들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간부들조차 회식 문화를 스스로 자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변화한 이는 이수연 자신이었다. 과거 그녀는 불이익이라는 두려움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선임 여군인 강하윤 상사는 조용히 수연의 등을 두드렸다. 수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아직 입을 못 열었을 거야. 고마워.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사이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왔다. 서일석 중사는 정직 처분과 함께 보직 해임, 그리고 군 검찰에 기소되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중대장 김상민 대위는 감찰 실패 책임으로 전출 조치됐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이 사건이 국방부 성인지위원회의 본보기로 올라가 여군 보호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대 내부 방송에서는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더 자주 이루어졌고 회식이나 군 내 오락 문화에 대한 지침도 새롭게 개편되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왜 판을 키워? 수연이 때문에 부대가 너무 경직됐어. 남자들이 여군 옆에 가기도 꺼리잖아. 이런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살면 결국 다음 피해자는 나일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휴가 중 군 인권센터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강단에 선 수연은 손에 쥔 리모컨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여군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존중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학생이 수줍게 다가와 물었다. 선배님, 저 ROTC 준비 중인데 군대 가도 괜찮을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점점 괜찮아질 거야. 이수연은 어느새 중사로 진급해 새로운 부대로 전출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후배 여군 교육 담당을 맡았다. 신입 여군들이 그녀에게 기대듯 말했다. 선배님, 저희에게 진짜 군인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진짜 군인은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야. 불의 앞에서도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게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야. 이수연 상병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날 낯선 기류를 감지했다. 몇몇 동기들이 그녀를 피하는 듯했고 선임 중 일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무슨 소문이 돈 거야? 수연은 내심 불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대장실로 불려간 수연은 뜻밖에도 중대장 정성욱 대위에게 칭찬을 받았다. 보고서 잘 읽었어. 너처럼 정확하고 차분하게 정리한 사례는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딱딱함은 여전했지만 존중의 기미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록해. 그게 너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날 이후 수연의 작은 수첩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일상의 구석구석, 눈빛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기록했다. 간부가 여자 대원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게 말할 때, 훈련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여군을 제외하고 회식이 진행된 순간까지. 그녀는 마치 외교 문서처럼 상세하게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모든 간부가 그녀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쟤는 문제야. 너무 예민하고 눈치를 안 봐. 작전부장 백준태 중령은 부대 회의 중 대놓고 말했다. 기록?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자기가 과민 반응하는 거지. 그러자 행정보급관 유진석 상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 식으로 덮으려다가 지금까지 뭘 놓쳤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 텐데. 시간이 흐르며 수연의 존재는 이 부대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편해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녀를 통해 자신도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새로 전입 온 여군 하사 바게리는 수연을 따랐다. 상병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이전 부대에선 말도 못 꺼냈거든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얘길 듣지 않아. 그냥 참고 묻히는 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로 이어질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노트가 사라졌다. 훈련 복귀 후 침상 위에 올려뒀던 노트가 SP된 것이었다. 얼굴이 하얘진 수연은 즉시 내무실을 뒤졌고 사물함과 책상 서랍까지 모조리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야. 수연은 단정했다. 그 노트엔 부대 내의 은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에겐 위험한 증거였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수연은 중대장 정성욱 대위에게 노트 분실 사실을 알렸다. 확실히 노트를 특정한 위치에 두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니 없었습니다. 정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군. 지휘통제실 CCTV 자료 요청하겠다. 조사가 시작되자 부대는 긴장에 휩싸였다. 사소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간부들은 입을 조심했고 병사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이틀 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노트는 영내 쓰레기장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노트는 일부 찢겨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증거가 되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하려 했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건 명백한 내부자 소행입니다. 정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사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군사경찰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백준태 중령이 표정을 굳혔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훈련 중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면. 정 대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실수로 떨어뜨린 노트가 찢겨져 쓰레기장 뒤편에 있을 리 없습니다. 중령님, 이건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군 조직의 기강 문제입니다. 며칠 후 수연은 군사경찰 조사에 협조하게 되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지만 노트를 꼭 안고 진술에 나섰다. 제가 이 기록을 시작한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중간엔 지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급변했다. 일부 간부는 감찰 대상이 되었고 수연의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 병사들은 직접 진술을 요구받았다. 그중 몇몇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땐 그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수연은 묵묵히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 변명이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이제 나 혼자 기록하지 않을 거야. 하사 박예린과 몇몇 여성 병사들, 그리고 몇몇 뜻있는 남성 장병들과 함께 그녀는 내부 인권 자문회 형식의 소모임을 만들었다. 상관의 공식 허가 없이 작은 회의처럼 진행됐지만 내용은 진지했다. 우리가 겪는 불편, 부당함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자. 그 모임은 점차 힘을 얻어갔다.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눈빛을 느꼈다.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은 침묵할 필요도 없었다. 중위님, 저 오늘 헌병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으로 지쳐있던 수연은 행보관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자신이 제출한 녹취와 기록들이 헌병대의 조사로 넘어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상부에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녀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금 당장 출두하랍니다. 수연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제복을 바로 입었다. 대기하던 군용 차량에 몸을 실으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요동쳤다. 헌병대 조사실 차디찬 형광등 아래에서 수연은 진술서를 꺼냈다. 그녀가 그동안 써내려간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지고 조사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중위님, 이 기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기억이 허위였다면 제가 군복을 입은 그 순간부터 거짓이었을 겁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당시 현장에서 다른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훈련소 여중대 동기들 중 일부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증언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큰 건이 될 겁니다. 고위 간부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하지 않기를. 며칠 뒤 조사단은 정식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됐다. 대대장 박준태 중령, 소대장 이명수 대위는 헌병대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 부대는 술렁였고 일부 남군 간부들은 노골적인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요즘 여군들이 아주 무서워졌군. 이 중이 때문에 말이야, 우린 이제 같이 말도 못하겠어. 그 와중에도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기록은 이제 군 내부 정보보호실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고 군 내부 감사실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앙조사실에서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다. 수연은 용기 내어 증언대에 섰다. 당시 박준태 중령은 훈련 도중에 저에게 몸매 좋다는 표현을 쓰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며 성희롱이었습니다. 이명수 대위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침묵을 종용했으며 이후 저를 음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무관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수연은 USB 하나를 꺼냈다. 훈련 도중 소리만 녹취된 것이지만 그의 말투, 저에 대한 언급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몸매 참 좋다 이중희. 이런 건 내 눈에 띄지 말랬는데. 대위님. 그런 말 녹음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됐어. 요즘 여군들 괜히 나대기만 하지 뭐. 조사 이후 군 검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태 중령은 직위 해제되었고 이명수 대위 또한 보직 해임되었다. 수연의 부대는 갑작스러운 감찰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일부 간부들은 저 여군 하나 때문에 군기가 무너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후임 여군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인 한마디를 잊을 수 없다. 중위님 덕분에 저희도 숨 쉴 수 있어요. 얼마 뒤 국방부 주관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수연이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장교들과 간부들 앞에서 그녀는 당당히 연단에 올랐다. 군은 정의와 명예를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여성 장병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그 정의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나 곧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시작했고 점차 퍼져나갔다. 그날 처음으로 수연은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박준태 중령 측은 수연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관을 음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연은 다시 법정으로 나서야 했다. 군 내부 법무지원단은 그녀에게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었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수연은 웃었다. 지금까지의 시간도 다 그 말 믿고 견뎠어요. 이수연 중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입은 군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안다. 이 싸움 끝에 바뀌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대 정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늦은 오후의 햇살이 천천히 막사를 감싸고 있었다.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단지 고발을 위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일기처럼. 중대장님, 오늘도 일지 남기시는 겁니까? 군기 반장이 된 혜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걸 읽게 될지도 모르니까. 수연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피로와 고독이 그늘처럼 깔려 있었다. 그녀가 책임지고 있는 여성 훈련병 12명은 이제 막 마지막 주 훈련에 접어들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이 신병들은 수연의 진심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중대장님, 훈련병 강소영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 있습니다. 막사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온 소영은 숨을 헐떡였다. 무슨 일이야, 강 훈련병. 식당에서 남자 조교들이 저희에게 음식을 일부러 적게 주고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괴롭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린이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자. 소영이 너는 동기들과 함께 상황 정리해서 방에 대기하고. 네, 중대장님.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수연은 그동안 수많은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시스템을 정면으로 마주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자신이 아닌 후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남성 조교 3명이 테이블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연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또 뭔 일로 오셨습니까, 중대장님? 아까 강소영 훈련병에게 음식 분배에서 차별 발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뭐 좀 적게 줬을 수도 있죠. 걔들 요즘 잘 남기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군은 밥도 여리게 먹내라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 조교는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그거 그냥 농담이죠. 애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순간 식당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수연은 천천히 조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바라보았다. 하상윤 조교. 당신의 농담은 이 부대에 있는 여성전 인원의 존엄을 훼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조교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중대장님 너무 심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난 한 번 친 것도 못 받아주면. 장난입니까? 내가 들은 말 중엔 여자는 훈련도 가짜로 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게 장난이면 이 부대는 장난으로 굴러갑니까? 하상윤은 입을 꾹 다물었다. 혜리는 그 뒤에서 조용히 무전기를 꺼내 상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안은 상부에 정식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요. 앞으로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조심하십시오. 수연은 식당을 나서며 조용히 혜린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 그걸 후임들이 느끼게 해줘야 해. 네, 중대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여성 훈련병 막사의 조용한 회의가 열렸다. 수연은 소박하게 마련된 회의실에 훈련병들을 모았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전했다. 일부 훈련병은 놀랐고 일부는 분노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여러분, 군대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우리를 약하다고 규정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합니까? 아닙니다. 소영이 먼저 대답했고 다른 훈련병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훈련을 똑같이, 아니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이겨냈어요. 오늘 일이 그 증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사이고 전우이고 군인이에요. 그녀의 말에 막사하는 침묵 속에서 단단한 결속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사단 내 전체 훈련병 성평등 교육이 실시됐다. 놀랍게도 군단 주임원사가 직접 수연을 찾아와 강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엔 일부 남성 간부들이 반발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교육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강연 당일 강당은 조용했다. 수연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냈을 때 많은 이들의 표정엔 놀라움이 감돌았다. 저는 훈련 중 선임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당당히 이어갔다. 저는 이 군대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군은 도구가 아니고 위로용이 아니며 전투력입니다. 사단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중대장, 훌륭했소. 내가 못한 말을 당신이 해줬군. 그날 밤 수연은 막사 뒤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빛이 내려앉은 하늘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분명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엔 오늘의 기록이 저장되고 있었다. 2025년 8월 5일. 식당 내 차별적 발언 조치 완료. 훈련병 전체 교육 실시. 나는 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새벽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무언가 달랐다. 마치 오래 묵은 곰팡내가 사라지고 서서히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이수연 중위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새로 편성된 훈련 교관들의 집체 교육을 앞두고 그녀는 준비된 PPT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옆에는 박주연 대위가 서 있었다. 이제는 서로의 전투복 주름 하나까지 눈에 익을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지난 몇 개월간 말로 다 못할 전장을 함께 건너왔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 전장을 조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의 마지막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박 대위가 중얼거렸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무도 듣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운동장 끝에서부터 정렬된 줄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각 부대에서 선발된 교관들, 일부는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고 또 일부는 적대감 섞인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연은 앞으로 걸어나가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진행할 교육은 단순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교육이며 더는 우리 군이 눈 감아선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정면 돌파입니다. 첫 장면은 영상이었다. 2014년 모 부대에서 있었던 여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전역을 택했고 가해자는 징계 없이 진급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당시 부대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강요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수연은 계속 말했다. 군은 위계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위계가 성적 지배의 도구가 되는 순간 이 조직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구성원들을 파괴하는 흉기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과거 이수연 자신이 훈련소 시절 당했던 모욕적인 장면이 익명화된 채 재현되었다. 그날 선임 병장이 건넨 몸매 존내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어떻게 그날의 공기를 바꾸고 수많은 시선을 한 사람의 존엄이 아닌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이수연은 뒤돌아 슬라이드를 넘기고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농담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런 농담 하나가 훈련병의 잠을 빼앗고 식사를 삼키게 하며 눈빛을 깔아앉게 만듭니다. 순간의 정적. 그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고 몇몇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다. 이중희님, 만약 실제로 부대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수연은 멈추지 않고 말했다. 기록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게 교관의 책임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단 하나라도 바뀐다면 그 하나는 곧 10개가 되고 그 10개는 곧 체계가 된다는 것을. 박 대위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참모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수연의 눈이 커졌다. 여기로요? 박 대위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바꾼 게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운동장 끝 검은 제복의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와 동시에 평가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이중희. 수고가 많소.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참모 총장은 옆에 선 장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이수연에게 말했다. 이 교육 국방대 전체로 확대하겠소.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이건 국방장관 서한이요.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더군.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모 총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날 이후 바뀐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그날 저녁 이수연은 박 대위와 함께 국방부 별관의 작은 벤치에 앉아 햇살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내가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지 매일 묻곤 했어요. 박 대위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수연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젠 그 이유를 알아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일지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몸매 존내라는 말로 시작된 모욕은 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도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방장관의 서한을 받은 이후 이수연 중위의 일상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무명 여군의 리스트 중 하나가 아니었다. 각종 회의, 토론회, 교육 현장에서 그녀는 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TF의 핵심 멤버로 불리게 되었고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화는 기대와 환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부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합참 소속의 고위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중희, 인정은 하겠소. 당신의 활동이 주목받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들쑤셔야 합니까? 이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 제가 들쑤신 게 아닙니다. 원래 썩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를 맞고 있었을 뿐입니다. 순간 간담회장은 조용해졌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꿰뚫린 듯한 표정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박주연 대위가 다가왔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써야지. 저 사람이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아직도 수많은 여성 장병들이 어디선가 모욕받고 있을 테니까. 이수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성인지 훈련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초안은 이수연 중위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수연의 일지에는 어느 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발표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정의는 훈련소 한 구석에서 벌어진 농담 같은 말 한마디를 누군가 그냥 넘기지 않을 때 시작된다. 그녀가 매일 밤 기록한 일지는 이제 총 157권에 달했다. 훈련소 시절부터 시작해 사건 당시 그리고 군 개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일지는 이제 군 내 연구기관에서 정식 사례집으로 출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그날 이후. 이 책은 내부 교범으로 채택되며 장교 교육의 필독서가 되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경험, 울분,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군 조직을 꿰뚫었다. 이수연 중위가 만든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익명신고 앱 군 내부망과 연동된 비공개 신고 창구. 심리 케어 시스템 피해자와의 10일 연결 가능한 여성 상담관 배정. 현장 대응 교관 훈련 매뉴얼 농담 한마디, 눈빛 하나도 명확히 규정된 기준. 징계 명령 자동화 시스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가해자를 격리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구조. 군사법무관 출신들이 말하길 이수연 중위가 만든 시스템은 군대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중심에 두기 시작한 사례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반대도 수반한다. 예비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대 망친 페미니스트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수연은 무수한 악성 댓글과 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일부 극단적 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녀의 전역을 촉구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방TV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언제나 위협에 맞서는 곳입니다. 이제는 내부의 위협에도 맞서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이날 인터뷰는 방송 직후 전군 부대에 재배포되었고 수많은 후임 여군들이 그 화면을 보며 울었다. 6개월 뒤 이수연은 다시 원래 소속 부대 훈련소로 복귀했다.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한 그녀는 신병교육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전국 최초의 여성 훈련소장. 그것도 30대 초반. 입소식 날 신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여군도 남군도 섞여 있었고 그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 신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똑바로 신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과거처럼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모욕을 묵인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지킬 가치가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날부터 훈련소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는 여군이라서 불리하다는 말은 사라졌고 동료니까 함께한다는 말이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기록했고 싸웠고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 오늘은 모욕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